저 성폭행 당했어요. 불행의 씨앗이 돼버린 그들의 만남. 허벅지를 만졌다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꽃뱀? 드디어. 작업력. 그게 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그 14번째 핸드백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 최초로 이제 피의자가 강간 사건인데 여자였습니다. 근데 무죄가 선고가 됐죠. 네네. 이게 큰 화제인데. 그러니까 저도 여성으로서 이게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하고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심지어 배심원 전원 무죄.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예, 배심원 만장일치로. 전체가 이 여성이 강간을 할 일은 없었다. 네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지만 배 교수님 참 아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사건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그 성폭력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 개정으로 이 강간죄의 대상에 흔히 말하는 부녀였었는데 부녀가 이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처음으로. 예, 그러니까 사람에는 뭐 남자 여자 다 들어가니까 예. 확대된 이유는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건이었고요. 피의자 여성은 2012년 7월에 강간 미수 및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중반 정도에는 기사에 많이 실기에 이거는 유죄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막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무죄로 됐더라고요. 그게 이제 문제는 그 진실성이 있느냐. 기소는 그렇게 됐지만 남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예. 둘 사이에 내밀하게 존재하는 여러 가지 관계들에서 진실성 여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약을 순순히 먹은 정. 자기는 정신을 잃어갖고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데 또 일부 진술에서 생각이 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술의 합리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배심원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작부터 좀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고 오늘 사건도 뭔가 좀 묘한 사건이라고 들었는데요. VCR로 확인하시죠. 보시죠. 당신 아주 딱 걸렸어. 오늘 어디 제대로 한번 당해봐. 이 여자 봐라. 보자 하니까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고 있어? 뭐라고? 당신 지금 한번 해보자 이거야? 더위를 많이 먹었나 봐. 성추행 당했어요. 저 인간이 내 허벅지를 만졌다고요. 성추행을 당하셨다고요? 아이고, 형사님. 전 정말 억울합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건은 늦은 저녁 간신히 몸을 가눌 정도로 만취한 여자가 택시를 타면서 시작됐다. 저렇게 취해서 택시 타는 것도 사실 진짜 위험해. 그럼요. 진짜 위험해.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손님. 거 봐. 보긴 봤네. 어쩐지 딱 탈 때부터 날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 했어. 이 여자가 이거 사람 잡을 여자네? 내가 뭘 어쨌다고? 자, 조용. 말씀 계속하세요. 아씨, 저기 골목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다 왔습니다, 손님. 아이고. 다 왔습니다, 손님. 이봐요, 손님. 손님 다 왔다고요.
이럴 때 증인만 있으면 딱인데 말이지. 그럼 우리 증인 한번 불러볼까? 증인이요? 박 형사? 네. 택시 블랙박스 영상 가져볼래? 아하. 택시는 다 룸적으로 돼 있어요. 예. 안쪽을 비춰요? 네, 안쪽으로. 이렇게 경고 문자 써 있어요. 안에가 비치고 있다. 여기 있네요. 높아지고. 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증거가 딱 있으니 응? 다 거짓말이었네. 누가 거짓말이야? 확신했는데 역시. 자, 손님 다 왔어요. 손님 다 왔다고요. 아, 나 이거 정말. 손님 다 왔다고요. 다 왔다고. 손님 다 왔다고요. 내리셔야죠. 어머, 진상. 아유, 어떡하니.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손님? 그거 보시라고요. 정말 내가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당하네.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도 계속 딴소리 하실 겁니까? 아님 말고. 어머, 아, 성추행 당했다는 거 고소 취하하면 되잖아요. 아님 말고? 당신 이게 장난이야? 당신 때문에 나는 성추행범이 될 뻔했다고. 자, 윤곽 드러났네요. 기사님, 혐의 없는 거 밝혀졌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박 형사. 네. 선생님, 가시죠. 어휴, 정말 재수가 없을래니까. 가시죠. 형사님, 그래서 고소 취하한다잖아요. 남준하 씨, 뭘 크게 잘못 알고 있나 본데 취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무고죄라고요? 무고죄.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신 겁니까? 사실은 그게 골목 안까지 들어가자고 하는데 싫다잖아요. 그래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분풀이까지 한 겁니까? 성추행했다고 하면 택시기사가 겁먹고 없던 일로 해줄 줄 알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형사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발. 가면서. 빨리 가, 빨리. 형사님, 형사님. 시끄러, 빨리 가. 형사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나와요, 잘못했어요. 왜 이래. 가봐요. 뭐야, 짜증나. 가시죠. 아이고, 예. 아유, 오늘 사건은 조금, 예, 황당하네요. 황당해요. 예. 진짜 저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택시기사분은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제 차에 요즘 블랙박스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좀도둑도 잡고 뭐 여러 가지 뭐 증거하면도 되고 그래서 접촉사고. 요즘은 뭐 이렇게 딱 사고 나면은 그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블랙박스가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그러면 뭐 크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보험료도 깎아줘요. 칩 다. 심지어는 차 바로 앞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 그러니까 얻어 걸리는 그렇죠. 거죠. 지켜보는 그렇죠. 제3자는. 네, 그렇죠. 도처에 CCTV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서 요즘은 그렇죠. 어떤 사건이 골목에서 일어나면 그 주변에 있던 차들을 다 이제 블랙박스로 뒤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경남지방경찰청 같은 경우는 그걸 등록을 해놔요. 그 마을 전체에 블랙박스를 다 이미 번호를 등록해갖고 왜냐면 그 사건이 무슨 몇 번지 딱 했으면 너무 괜찮다. 바로 주인한테 전화가 가는 겁니다. 선생님 거기에 무슨 사건이 내놓으시오. 있으니까 아니 이제 협조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거를 내놓으시오라는 아니고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까지 봤던 그 블랙박스 영상이 제일 웃긴 건 차가 멈췄는데 점프해서 차 본넷으로 뛰어들었던 보험사기. 차가 멈췄어요. 어이쿠 하면서 그 스턴트맨처럼 빵 찍었죠. 그러니까 차량 주인이 내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요? 과속으로 온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왔는데 이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너무나도 확인이 멈춘 후에 자기가 열심히 뛰어 올라와서 액션. 예. 그리고 뭐 요즘 뭐 이 하는 때문에 뭐 보험 사기는 많이들 잡히고 있죠. 이게 CCTV도 그러고 블랙박스도 그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에 어떤 악용. 입증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순기능도 있는데 사실은 되게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사생활이라는 게 거의 점점 없어진다라는 게 되게 슬픈 없어져요. 얘기죠, 사실. 감시자. 요즘 뜨고 있는 뭐 그런 그
파파라치 회사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뭐 거기서는 그렇게 하죠. 아 그래요? 연예인들 블랙박스를 갖다 놔요? 블랙박스를?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제 거기다 이렇게 적당한 형태의 뭐 위장을 해갖고 갖다 놓으면 집 앞. 그건 뭐 비용도 얼마 안 드니까요. 아 전에 열애설도 동네에 서 있던 그렇죠, 블랙박스 그 화면으로 이제 보도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적 잠복 있어요. 근무하면서. 얼마 전에 뉴스 터졌던 워터파크 수영장. 네. 거기 그 찍은 사람이 거울에 자기가 찍혔잖아요. 아 찍혔어요? 그렇게 해요. 예. 진짜. 근데 이게 용의자라고 해서 떠다니던데 여자가 찍었겠네요. 네, 여자분이. 근데 이렇게 핸드폰 위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자기가 핸드폰 보는 척하고 그게 찍는 거더라고요. 야 근데 샤워하는 데서 핸드폰을 이렇게 하는 자체도 좀 그렇죠. 말이 안 된다. 여자 속옷 이런 데다가 이제 금속 같은 데다가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피곤하다. 근데 저기- 집에서 못 나오겠는데? 저기 심하면. 예? 누나 나와도 돼.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정확히 무고죄를 좀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이건 형법 체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형법 156조의 무고죄란 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 또는 경찰 공무원 이런 데한테 신고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자체로만 돼도 성립을 하는 거죠. 택시 기사분이 나 억울하니까 난 저 여자 승객을 무고죄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 뭐 걸겠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도 안 해도 그건 상관없죠. 왜냐면 형법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형법 자체이기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 여자분이 그 말을 한 자체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말고가 아주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모든 시민이 알아야 될 법률적 상식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경찰서 가보면 굉장히 그 밀려드는 사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찰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소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 이게- 그분들을 위해서. 네. 이게 그 사실 뭐 성범죄 관련해서 무고죄 같은 경우는 이제 증인도 별로 없고 이렇게 CCTV가 있으면 다행인데 블랙박스도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가려내나?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라는 것이 둘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목격자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주장하는 사람과 주장을 그 받는 사람은 좀 애매하죠. 둘이 의견이 그렇죠. 또 다르고 다를 수 있으니까. 진술이. 맞아요. 옛날 같아 얼마나 그게 지금같이 시스템에 이런 게 없을 때는 얼마나 그게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 만나볼 사건은 무고죄의 판단 여부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일단 VCR 보시죠. 봐봐요. 뭐야? 아까 연결이에요? 진짜 짜증나. 가시죠. 형사님. 미안합니다. 형사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나오세요. 오늘 무슨 날이야? 아, 왜 사건 죄다 이래? 진선미 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저도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저도 그러고 싶다고요. 여기 우리 집 근처다.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자연스럽게 오붓한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진선미와 김대희. 자, 라면이 다 익었습니다. 맛있겠다. 그래? 많이 먹어. 너무 맛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이죠?
저 성폭행 당했어요. 네. 네. 무고죄라는 건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게 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분명 호감 그 이상의 감정을 느꼈던 두 남녀.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경찰이죠? 저 성폭행 당했어요. 네. 네. 도대체 그날 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여기까지 하면 할 얘기 없는데? 왜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 라면을 먹고 정말 라면만 먹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문을 잠근 거지. 그래서? 근데 라면 먹고 나서 눈빛이 장렬이었잖아. 근데 장렬한데 그래도 그럴 마음은 없었을 수 있잖아. 현영 씨 얘기대로면 저 여영사가 무고죄인 거 아시죠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졌는데 무고죄. 여자가 그런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고소를 했다는 내용이 이제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 집을 나올 때 상황은 자세한 건 영상에 나오지 되게 않았지만 화나 있잖아. 네, 정말로 너무 화가 성폭행한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뭐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라면 잘 먹고 갑자기 이제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가 변태인 것 우리가 같아. 추리해 볼 거는 라면 먹고 난 다음에 전화하기 전까지 상황인 거죠. 그걸 한 게 아닐까요? 잠자리를 했어. 그 여자는 애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어. 초인종을 누른 거야. 아이고. 혹은 딴 여자와의 찍은 여자친구가 사진 나타났어. 있었어. 원래 뭐 약혼한 사람이나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여자는 있죠. 이게 애정을 관계로 한 게 아니구나라는 배신감에 뭐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졌음에도 이용당해. 불구하고 화가 날 수는 있잖아요. 성폭행이 아니라 사기죄나 뭐 다른 걸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성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지 그렇죠. 않나요? 근데 이제 사기죄는 좀 작고 성폭행이 좀 크니까 성폭행이라고 일단 이렇게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닐까요? 뭐야?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가졌는데 남자가 혹시 그 동영상을 도찰을 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이고. 맞다. 여자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다가 그러다 뭔가 딱 볼 이상해서 네. 저 인형 눈이 이상한데 그 인형을 딱 들춰봤더니 그 안에 블랙박스가 딱. 가능성이. 카메라가. 어머 이런 이거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때요? 뭐 전혀 뭐 아직까지는 막 사귀는 단계가 아닌데 라면 먹고 잠자리를 하고 여자가 오빠 나 사랑하지? 그랬더니 남자가 아니? 아직 사랑을 안 하는데? 너무 재수없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네, 대놓고. 진짜 생각이 짧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나쁜 아니 놈이잖아요. 뭘 진짜. 아니 대답을 회피할 수는 있죠.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안 하는 건 문제가 오빠 나 아니에요. 사랑하지 해봐. 오빠 나 사랑하지? 나쁜 놈이다. 고소하겠어요. 왜 나쁜 놈이야? 어? 왜 나쁜 놈이야?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자? 잘 수 있지. 왜 사랑한다고 꼭 자야 되나? 야, 쿨하다. 그건 아니지. 우리가 생각이 다르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무슨 재미로 살아. 저 성폭행 당했어요. 잠시 후 풋풋한 사랑을 나누었던 두 남녀. 도대체 왜 이래? 그걸 몰라서 물어? 그녀가 사랑하는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이유가 공개된다. 이거부터 한번 짚어봐요. 집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라면 먹으러 가자. 이걸 합의하면 잠자리 합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라면은 라면이고 잠자리는 잠자리죠. 그치. 어떤 사람은 맞아. 라면 먹다가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남녀는 라면만 먹고 정말 집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라면 먹을래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너 그렇다 오케이 한 거 아니야라고 묻는 이 질문 자체가 저도 굉장히 여자니까 불편해요. 배가 정말 고파서 집에 가서 밥 먹느니 여기서 라면 한 그릇 먹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그러세요. 다 있잖아. 아시면서. 아니, 난 라면이 너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라면이 밤에 뭐가 좋아? 저는 좋아요. 박정희 씨하고 이제 현영 씨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데 올까? 이거 왜- 긴장하고 있었어. 왜냐면은 한다고 할까 봐. 이게 이제 라면 먹고 갈래가 영화 대사잖아요. 봄날은 간다에서 봄날 이영애 간다에서 씨, 잤어요 둘이? 예 원숙한 이영애 씨가 미숙한 유지태 씨를 꼬실 때 그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라고 라면 했을 때 먹을래요? 유지태는 정말 순진하게 라면 먹으러 간 줄 알고 그래서 이영애 씨가 되게 답답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영향일 수도 있고 혹은 사회상의 반영일 수도 있는데 많은 특히 남성들이 그건 남녀가 바뀌긴 했는데 조그만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집에 따라가면 이거는 남자는 100%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는 그냥 잠깐 공감해요. 남자 집에 들려갔다 남자는 나온. 되게 크게 생각하죠. 네, 남자들은 확대 해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뭐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저 서양 영화를 보면은 저녁 데이트를 하자 그러는 거는 거의 약간은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은 집 안에서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자신의 은밀한 공간을 보여주는 거니까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갈 수도 있죠. 그쵸. 하지만 아닐 수도 노라고 있고요. 얘기하면 그건 노인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물론,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노인데 물론 전체적인 합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죠? 아니 라면 먹으러 혼자 사는 가면? 남자일 경우는 라면 떠나서 데이트를 했어. 근데 마지막에 우리 집에 집에서 와서 영화 보고 갈래? 아니, 그럼. 극장 할래? 오빠 나 극장 할래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 보자. 집에서 보자. 무슨 영화? 아 무슨 영화? 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아니 누나 그거는 무슨 그냥 영화는 라면 먹고 가자 할래 그랬더니 무슨 라면 물어보는 그거랑 거 똑같은 거야. 누나 미안해. 아주 얕아져. 영화 보고 가자 했을 때 미안해, 잘못했어. 알았어.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오 이게 달라. 그러니까 여자는 그- 안 그래. 그러니까 제가 하고 에이. 싶은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와 그쵸. 무슨 일이든 저질러도 된다는 다른 거라는 그렇죠. 거죠. 다른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뭐 밥 먹을래, 영화 볼래, 소주 한잔 할래라고 했을 때 여자가 오케이 했을 때는 여자도 어느 정도는 전혀 아이 나는 그것만 먹고 갈 거야. 소주만 마시고 갈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약간은 있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별로 다른 거 같아요. 전혀 없다고요? 사람별로. 그냥 진짜 전혀? 진짜 영화만 볼 수 있죠. 전혀는 아니지만 전혀 그러면 80%는 없어요. 와 진짜 전혀 없다고요? 아니, 이게 뭐냐면 아까 곽정은 씨가 얘기한 게 정답인데요. 전혀는 아니고 80%.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을 수도 있다와 이거는 무조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큰 차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라면 먹으러 가라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갖고 진짜요? 이제 여자분이 그죠 여자분이 라면 먹으러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언제요? 몇 시예요? 계속 갔죠. 몇 시? 언제 밤에, 몇 밤에. 시에? 밤 몇 시경? 몇 년 전에? 술을 알딸딸하게 먹은 거죠. 그러니까 거길 갔어. 근데 갔는데 진짜 라면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라면, 케찹라면 그걸 진짜 나한테 다 여러 가지 라면을 시간이 뭐야? 이 라면을 몇 개를 먹여? 같이 요리 배우는 동기예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성사를 못해. 근데 다 먹고 라면 먹고. 다 술 깼지 뭐. 그죠? 그리고 가라 그러더라고 갔죠. 어떡하니 진짜. 라면 어느 정도 드셨어요? 불쌍해. 10개 먹은 것 같아요. 10개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를. 아 10개 정도. 저 형 그때 살쪘어. 라면살이야.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여자는 이제 성폭행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연인처럼 보였거든요, 그 교수님. 그죠? 이제 오래 만난 사이는 아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데이트를 했던 관계였다는 건 확실하게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무고죄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나 그냥 서로 좋아서 잠자리를 했는데 뭔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 과연 숨겨진 이야기는 뭘지 자 배 교수님 첫 번째 저 빨간 핸드백 안에 있는 물건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첫 번째 단서는 여자의 현재 상황 관련된 상황과 관련돼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물건은 우리 박정은 씨가 직접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명함? 명함집? 명함집이 있는데 명함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에 명함이 아주 제각각. 여러 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명함 그 상자가 아니네요. 지금 이게 여자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인데 여자가 명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자의 이제 상황? 다른 여자 사람의 명함이니까. 다 이제 다른 사람의 명함인데 여자분이 부동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예. 글로벌 투자회사도 있고 네네. 여러 대기업도 여러 뭐 기업의 뭐 근데 대부분 남자예요. 다 남자네. 거의 다 남자입니다. 여자분이 영업직 같은 걸 했을까요? 보험, 보험이, 설계사 네. 보험 설계사. 가능성 높죠. 이렇게 약간 다 다단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각양각색의 사람들.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고객 관리를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연락처 갖고 연락하고 그렇죠. 새로운 상품 나오면 또 연락하고 명함이면은 어떤 또 상황에 명함이 단순히 비서 비서일 수도 있고 단순히
저는 뭐 어디 회사의 홍보팀 직원이라면 또 마케팅 직원이라면 팀장이라면 이 정도의 명함은 충분히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다 남자라는 게 남자예요? 이상해. 커플 매니저 여자가 있을 수도 다 있고. 이름이 다 남자예요. 보험회사도 여자 고객이 커플 있어야 매니저. 되는 거. 커플 매니저. 남자. 근데 남자 쪽 관리하는 커플 매니저. 아,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이거 보세요. 성폭행으로 고소했잖아요. 여자의 상황, 여자분이 성폭행을 우리가 띄워놓고 상상한 거잖아요. 지금. 뺨 꽃뱀? 드디어. 자본력, 아, 그러니까 모든 남자를 만날 수 인터넷 있는. 즉석 만남. 근데 꽃뱀이 직접 만나면 저때 명함 안 성폭행으로 주죠. 남자를 라면 먹고 고소할. 왜냐면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 다음에 합의금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런 꽃뱀 근데 만나면. 아까 무고죄라고 그랬잖아. 형사가. 그러니까 그게 근데 성공을 나중에 못하는. 네, 성폭행이 아니라고 밝혀져서 무고죄가 아, 된 그러니까 거죠. 사기를 쳐서. 어쨌든 명함이 있는 걸 보면 그냥 뭐 잡다한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명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남자를 이걸로 돈을 어쨌든 벌었다는 사람을 뜻이.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는 의미 정도가 오늘 아닐까요? 경제 활동을 이런 걸로 하는 경제활동에 남자가 네. 많다. 직업을 가진 남자들이 많다. 예. 근데 다 조금 괜찮은 직업들. 봅시다. 과연 이 여자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VCR 보시죠. 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진선미. 그녀는 손님으로 찾아온 김대희에게 특별한 관심을 느끼며 줄곧 그를 눈여겨보았다. 나랑 놀자. 나와. 오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안 놀아요? 그냥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오빠 너무 귀엽다. 자, 한잔 할까요? 그리고 그에게 눈에 띄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는데 나 먼저 간다. 잘 가. 저기요.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여기요. 여보세요? 오빠, 나 선미. 기억해요? 그럼요. 어제는 잘 들어갔어요? 신기하다. 기억하는구나. 그런데 무슨 일로? 시간 되면 잠깐 만나지 않을래요? 좋죠. 그럼 삼거리 공원에서 볼까요? 네, 거기서 봬요. 그녀는 남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 자연스럽게 만남을 유도해내는 데까지 성공했다. 선미 씨.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다시 만난 그들은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 관계를 잊을 만큼 오붓한 데이트를 이어갔다. 꼭 연애할 때 그렇게 뭐야, 철개를 저거 저러고. 뭐야. 홍대 또 위험하게, 뒤쪽 위험하게. 생각나네요. 대희 씨, 우리 사진 찍어요. 그럼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잖아. 그래요. 좋을 때예요. 저게 처음 데이트한 날 저런 상황이 되는 게 여러 번 데이트. 여러 번인 거죠. 그렇죠, 여러 번 하는 거죠. 여러 번 만난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넘어오세요. 괜찮다니까요. 제 손 잡아요. 손 잡았어. 아, 수지인가요? 아, 실망인데. 그리고 그들의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오붓한 둘만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두 남녀. 이후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만 갔다. 그런데 그날이에요? 그날. 경찰이죠? 저 성폭행 당했어요. 네. 남자를 고소하는 것도 모자라 냉정하게 외면하는 진선미. 도대체 그녀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일까? 선미야. 도대체 왜 이래? 성폭행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그걸 몰라서 물어? 제발. 제발 이러지 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줄여라는 거지? 여자가-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나는 느낌이 아름다운 오는데? 그냥 와요? 뭘 원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은데요? 왜요? 여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걸 뻔히 알고 만났잖아요. 관계가 가까워지다 보면 그런 언어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뭐 심한 말을 했다고? 너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꼭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너 손님하고 자주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자존심 상하게. 네, 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혹은 남자가 돈을 준 게 아닐까요? 아, 화대. 네. 오, 그럴 수 있겠다.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다면 여자는 그런 의도가 그럴 아니었던 거면 뭐하러 그렇게 소나기에 나오는 거죠, 상수면에. 그러니까 남자는 그 대가를 준 건 아니고 그냥 그렇죠. 그냥 정말 네. 그냥 갈 때 차비를 해라든지 뭐 다른 의도로 진짜 여자친구 챙겨주는 걸로 준 건데 얼마를 줬는가? 모르지. 근데 오해를 그걸 할 수도 받은 있는 입장에선 나를 그렇게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자격지심. 그러니까 되게 풋풋하고 예쁜 동화스러운 데이트 장면이 나왔잖아요. 저는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해서 꼭 같은 마음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그냥 어차피 밤을 보낼 거니까 뭐 이런 것도 하지 뭐 로맨틱하네라고 그럴 수 생각했을 수 있죠. 있고 여자는
이것이 정말 연애의 시작이라고 느꼈다면 밤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 둘의 관계가 몇 번 데이트를 하다가 지금 성폭행으로 고소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성관계도 몇 번 있었다가 그렇죠. 그랬던 예. 거고요. 아 그래요? 한 번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손님으로 이제 만난 남자한테 흔히 말하는 호감을 가진 거고 첫눈에 연락처 주고받고 그리고 남자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죠. 남자분이 굉장히 순진해 보이는 그런 사회초년생 느낌이 강하게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기대했던 건 정말 풋풋한 연애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겠죠, 남자분은. 그래서 돈 얘기도 했던 것이고요. 풋한 연애라기보다 진짜 남자를 찾았던 것 같아요. 진짜 자기 남자를. 왜냐하면 직업 자체가 너무 많은 남자, 정말 이상한 남자들 많이 상대하는데 그중에 자기 눈에 띄는 얌전한 남자였잖아요. 그리고 처음 보자마자 반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반했는데 나와서 저기요 저 명함 좀 주실래요? 되게 수줍어하면서 명함 받았잖아요. 근데 집에 식탁에 명함 이만큼 쌓여 있었죠. 그건 당연하지 원래 오는 받는 손님 중에 사람이니까. 순진해 보이면 저기요 저 명함 좀 주실래요? 아니요. 그거는 영업이에요, 영업. 영업. 이 여성분에게 있어서는 명함을 받는다는 거. 여자는 진심으로 그랬는데 남자는 진심이 아니었던 게 느껴지면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남자를 파멸시키겠다고 이걸 성폭행범이에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사실. 자기 그녀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잠시 후 연인 사이에 일어난 성폭행 사건, 그 진실이 공개된다. 근데 남녀 둘만의 공간이었잖아요. 집안에 들어갔고 라면을 끓이고 둘만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무고죄라고 수사기관에서 염두한 이유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 관련된 무고죄는 사실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맥락 관계를 많이 따집니다. 함부로 이제 그 범인을 만든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혐의를 조사하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속에 앞에서 손잡고 걷는 거 이런 것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무고죄를 의심하고 여자를 출석을 요구했는데 고소를 취하한다고 이렇게 취하하는 과정을 하면서 근데 이제 여자는 생각한 거죠. 취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그것도 이제 황급하게 해버리니까 딱 걸렸네요. 딱 걸린 거죠. 말하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무고죄는 돈이 경우가 많은가요?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관련된 무고죄는 대다수가 이제 뭐 돈이 목적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걸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합의금을 뜯어내는 형태가 되는 건데 남자는 한번 성폭행범으로 해서 가서 조사를 받고 막 이렇게 되면은 직장도 못 다니고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직장 뭐 다 떠나서 사실은 최악이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기사라도 한번 떴다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떴다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내리면 뭐 그게 아닌 무슨 소용이 거는 있습니까? 상관 잘 안 하죠. 근데 아니면 기억도 안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 그렇죠. 물론 이제 전화는 바로 그 핸드폰이라는 걸 하겠지만 만약에 못 받아갖고 직장 전화로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은 상관이 무슨 일이시냐고. 뭐 김某某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는 자체가 사실은 큰 부담이 되죠. 그러면 혹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무고 범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20대 대학생 커플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죠. 예전에 있는 전 남자친구가 하고 어떻게 스킨십을 했는가 물어보는 거죠. 사실 좀 애매한데 뭐 좋았냐, 뭐 혹시 자발적으로 했냐, 아니면 아니었냐. 혹시 뭐 마지막에 한 건 아니냐. 그거는 그 심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왜 그런 전 남자친구를 뭐 만나갖고 막 이런 거 심리가 투영된 거니까 사실은. 비교당할까봐 두려웠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런 형태에서 이제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하라고 권유를 여자친구한테. 왜냐하면 너 진짜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너 강제로 한 거 아니냐 그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부추겨 갖고. 예. 근데 이제 그 남자친구가 법학과 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현 남자친구가? 네. 그러니까 그냥 굿바이 키스 때문에도 무고 사건이 있었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좀 황당한 사건일 수도 있죠. 2011년 소개로 만난 남녀가 호감을 느껴갖고 이제 술을 마신 다음에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 며칠 뒤에 이제 그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집 앞에서 남자에게 뽀뽀를 이제 했는데 거절한 거죠. 어떻게 남자가 뽀뽀를 거절했다고요? 그렇죠. 자고 나서 집에 바래다 줬는데 여자가 뽀뽀하려고 그랬더니 아이
뭐 집 앞에서 왜 뽀뽀를 해? 그죠, 요구를 했나 그렇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남자는 혐의를 벗었고 여자는 무고죄로 징역 10월. 어유. 그리고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야, 세네. 그렇죠. 징역 무고죄는 사실은 굉장히 엄한 거예요. 우와, 아니 이게 그냥 훅 던졌다간 큰일 나겠네. 그냥 보통 뭐 절도죄 같은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이기 그리고 때문에. 사회봉사 200시간이라는 것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를 보면 이제 무고죄 그 사건 자체의 개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이렇게 처벌이 중한데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게 좀 놀랍긴 한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기의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약간 상대방한테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엔 돈이나 뭐 복수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사건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고 가면요. 예. 유흥업소에 다니던 여직원이 손님이었던 남자를 만나던 중에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를 고소를 하게 돼서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명함이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유흥업소에 다녔던 그녀의 직업을 의미한다. 저기요.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다면 두 남녀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과연 돈인지 복수인지 왜 그 남자를 갑자기 성폭행범으로 잘 만나고 있다가 고소를 했는지 참 이게 풀리지 않는데요. 그럼 이번 저희가 만나볼 물건은 아무래도 이 물건을 만나보면 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한영 씨가 직접 자, 볼게요. 물건을 공개합니다. 뭘까요? 오! 하나가 아니에요. 핸드폰. 핸드폰 2개요. 네? 핸드폰 두 개. 뭐예요? 왜 2개나 되지? 화면을 켜보시죠. 화면을 키라고요? 네. 켜지지 않을까? 폭파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상상력이 이야. 재미나요. 이제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 켜졌는데 이게 하나는 그 남자 여자 사진이 아까 찍은 사진. 메인으로 떠 있는 하나는 이제 없어요. 남자 여자 사진이 없어요? 있는 저쪽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바탕화면이 기본화면. 한 명은 커플 사진을 바탕으로 해놨다는 건 이 커플을 이만큼 소중하게 생각한 거고 한 명은 그냥 우주잖아요. 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사진 찍자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 게 그러면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다 깔아놓은 그러니까 거지. 여자분은 언제든지 보고 싶은 대상이 그 남자였던 반면에 남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든 좀 저의 추론은 가능하네요. 여자분은 정말 여자는 진심으로 소중한 만남으로 생각했고 남자는 이 여자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닌가. 과연 이 휴대폰 2개가 얼마나 큰 단서가 될지 화면 보시죠. 네. 선배님. 선배님, 이번 사건 유흥업소 종업원이 남자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일을 만든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럼 다른 얘기가 또 있습니까? 전 매 순간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어요. 전 그냥 좋아하는 사람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 일어났어? 자기 결혼 생각 있어?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결혼? 난 연애하는 게 좋지. 결혼은 싫어.
그래. 너무 좋아했나 보다.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에 심란한 표정의 남자. 과연 그의 진심은 무엇일까? 야, 너 요즘 만나는 애 사진 보여줄까? 봐봐. 예쁘지? 야. 뭐야? 예쁜데? 아, 걔 있잖아. 술집에서 만나네. 야, 대박. 야, 이 사건 대박 사건. 어머, 남자 전화 섹시해 온다. 보였는데 웬일이야, 말하는 거 봐. 걔다 걔. 진짜. 선미야. 무슨 일이야? 아, 나 지금 친구랑 만나고 있지. 아니야. 만날 수 있어. 내 지금 거기로 갈게. 그래, 이따 봐. 이 새끼. 아, 오늘도 홈런 치겠구만. 홈런. 못됐다. 어? 너무 못됐다. 너무 마음 아파. 응. 우연히 남자의 핸드폰 문자를 보게 된 진선미. 아이고. 그 친구인가 봐. 그 속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야?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유가 어쨌든 의도가 뭐였든 그 여자 무고죄야. 그걸 피할 순 없어. 제가 원한 건 그냥 간단한 거였는데. 박 형사, 데리고 나가. 그저 평범한 연인들의 사랑을 꿈꿨다는 그녀.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두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며 끝나고 말았다. 도대체 이 사랑을 파멸로 몰아간 그녀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좀 씁쓸한 마음 씁쓸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봤었을 때 충격적인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되게 되게 과연 되게 뭐였을지. 값어치 없는 되게 질낮은 문자였을 것 같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런 거네요. 이거 같네요. 예. 뭐야? 뭐 친구가 너 뭐 너무 빠진 거 아니냐? 뭐 친구보다 더 좋아 임마? 했더니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아니긴. 뭐 이렇게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했더니 그냥 잠자리 상대 임마. 이렇게 보내서 이걸 보게 된 거죠. 이걸 보게 된 그래서 이제 폭발을 해서 이제 성폭행범으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건데 실제 표현은 더 그렇죠. 이게 좀 순화된 거죠. 아까 그 친구 둘이 커피숍에서 대화할 때 그 농도를 봐서는 정말 자기네들끼리 문자 주고받을 때 쓰레기 같은 문자를 주고받았을 것 같아. 진짜. 조금 심각한 경우는 뭐 이 사건은 아니지만은 노출이 심한 거를 거기다 뭐 친구한테 보내거나 이런 경우도 다른 사건에서는 남자들은 그럴 수 있는 만나는 거야. 여자의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게 만나는 여자가 아니라 말하자면
없어, 자기 여성들. 전리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과시. 자기 과시죠. 그러니까 여성이 극단적으로 분노를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한 게 아니고 약간 놀이개로 대우를 한 거잖아요. 수직 이거. 여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의 이건 취급을 하고 진짜 있다는 걸 깨달은 거지. 진짜 이거는 여자가 그렇게 이렇게 신고를 했지만 정말 저 같았어도 신고할 것 같아요. 너무 분하잖아요. 이런 상황만이라도 보통의 모든 여성들이 경악을 정말 패지. 네, 사실은 그걸로 이제 끝이죠. 그런- 끝이죠, 그날로. 끝이고 가만 안 놔두지. 여기 이제 피해자로 나오는 사실은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의 이제 심리가 남자의 어떤 그런 심리가 묻어나는 게 아까 둘이 대화를 할 때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여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창피해하면서 오히려 더 이 여자를 비하하고 나는 얘는 그냥 딱 잠자리 상대야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를 더 올리려는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실제 정상적인 그런 관계라면 저렇게 사진으로 안 보여주죠. 직접 데려 나오죠. 그렇죠. 정식으로 소개를 정식 하지. 소개하고 여자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리고 나오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서로 이렇게 전화기로 이렇게 인성이 한다는 걸. 덜 된 거죠. 근데 그냥 인성이 덜 됐다. 나쁜 놈이다라고 간단히 말하기에는 조금 저는 좀 까다로운 점이 있어서 말을 쉽게 못 이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이란 게 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만났는데 이제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의 마음을 이용한 게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이 남자가 여자의 어떤 연락을 되게 비하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팅이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잘 판단이 서질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나와 그런 유흥업소에서 만났고 내가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데이트를 이어간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남자가 충분히 이해해 준다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진심일 거라고 믿을 수밖에 네. 없었다. 근데 남자 쪽 입장에서는 남자를 변호하자는 게 아니라 남자 쪽 입장에서는 그냥 애초부터 조금 더 마음을 줄 의사가 없는 채로 만났기 때문에 이 여자와 남자가 어떤 만난 포인트 자체가 비극적이었다는 근데 생각을 할 수 그거는 있을 알 것 수가 같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몇 번 만나고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 남자는 남자대로 편하니까. 매우 쉽게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성적 있다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네. 대상인데. 근데 어떤 그걸 상대가 몰랐을까 여자가? 여자는 그 정도는- 사랑을 했고 눈에 지금 뭐가 씌인 상태니까 내가 사랑한 남자가 나한테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냥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이해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삐딱선이 타고 이게- 있는 게 여자분이 그래도 희망을 가진 건 어떤 달콤한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결혼을 하겠다라는 남자가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여자가 난 너밖에 없어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류의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걸 찰떡같이 믿은 어떻게 그런 보면 부분도 한쪽 있을 마음은 거예요. 너무 순진했을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밖에 없어, 뭐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쁘고 듣기 좋은 말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해주려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여자가 이런 허위 신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범죄 허위 신고를 하는 여성들은 보통 어떤 심리라고 봐야 돼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제 풀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해서 그 남자한테 좀 복수를 하고 싶은 심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전에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여성은 자기가 그런 직업을 택했을 때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나에게 닥쳐올 불이익이나 나에게 올 어떤 사회의 색안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걸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진짜로 자기를 그렇게 대해버리니까 굉장히 더 화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건 직업적인 얘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의 업소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여성은 제대로 사랑하기 힘들어라는 명제를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장치가 이런 자신의 직업 자체가 원하는 것을 못 갖게 되는 어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건처럼 그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사랑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여자분 판결은 좀 어떻게 좀
정상 참작이 됐나요? 뭐 어쨌든 무고죄로 1심에서는 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요. 네? 징역 10개월. 10개월. 예. 실형이요? 예. 그리고 이상하다. 2심에서는 감경이 돼서 8개월로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감경을 2개월이 받았던 감경이 부분이 된 됐던 거예요? 거죠. 오늘은 약간 무고죄에 대해서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잘 알 수 있게 된 계기 같은데 그 무서운 무고죄가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건 그 이면에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 성폭행범이 계속 제대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같이 중하게 다뤄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두 대의 휴대전화가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매 순간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어. 아, 걔 있잖아. 술집에서 만나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두 남녀의 입장 차이를 의미한다. 아, 너무나 다른 시각 차이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남자가 조금만 따뜻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조금만 말만 잘했었어도 이런 일까지는 서로 없었을 텐데. 예의를 지켰으면 그렇죠. 다 예의를 중요한 안 거죠. 지켜서 그래요. 이게 정말로 좀 안타까운 게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애정, 이게 좀 따뜻한 감정이 없는 상태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서 상대방을 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받는 그 실형도 여자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자분한테 온 거고 그 남자분이 받는 심적인 고통도 그 남자분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온 거니까 다 자기에게서 온 거네요. 네,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는. 내 탓이로소이다. 지금 사건으로 들어와서 더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자분은 애초에 결혼, 막 평범한 삶, 굉장히 이렇게 좀 울타리 안에 있는 삶 그런 걸 꿈꾸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과 굉장히 먼 직업을 선택하고 있었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떳떳하게 혹은 그냥 퓨어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채로 나를 돈 주고 어떤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상대로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꿈과는 더 멀어진 상태로 나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남자는 애초에 결혼이란 걸 생각하지도 않은 상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는 길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잠깐 데이트를 했다는 게 이렇게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게 좀 슬프게 느껴져요. 경찰이죠? 사랑하는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그녀. 그걸 몰라서 물어? 제가 원한 건 그녀는 평범한 사랑을 꿈꿨던 유흥업소 여직원이었다. 우연히 알게 된 남자의 본심에 분노해 성폭행 허위 신고를 한 그녀. 시간을 돌릴 수 있다. 모든 건 사랑 때문에 벌어진 그녀의 위험한 복수극이었다. On this champagne drunken home against the current, oh, oh. Everybody see I love him 'cause it's a feeling that you get when the afternoon is set on the bridge into the city.